컴퓨터 인투 임플란트를 통해서 그입 안을 또 사람을 갖다가 좌표로 만들어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그거를 이제 의료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를 전파를 통해서 촬영을 한다든지 적외선을 약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열을 일으켜서 치료하신다든지 레이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레이저 같은 경우도 그 구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완전히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은 뚫을 수 있지만은 그 환자를 상하게 할 수도 있겠죠. 열을 많이 가하시면. 그렇지만 이거를 자칫하면 이게 생명사고, 의료 생명사고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약간 넓게 우리가 돋보기 하듯이 넓게 할 수 있잖아요. 초점을 하면 강한 열이 일어나지만 넓게 하면 그 열원 약간 넓게 구경을 펼쳐가지고 열을 조성해가지고 암 조직 같은데 이 정상 조직보다도 더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는 그 지역은 암 조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차기에는 이제 장차는 이제 그 A사 레이더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 레이더 소자에서 그 10개 안테나, 큰 안테나보다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100개, 1000개, 2000개 이렇게 작은 미니 구조라도 수많은 레이더를 전파를 쏠 수 있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레이저도 그렇다는 거죠. 레이저도 그렇고 뭐 적외선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 큰 열이 필요할 때는 너무 작은 미세한 거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개로 합쳐주는 레이저 공격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 기술을. 레이저 이제 EUV 장치나 이런 시각, 반도체 시각 들을 때도 이런 미세한 구조가 있다. 레이저가. 그러면 그걸 여러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한다. 그 중에서는 이제 필요한 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초점 방식으로. 그 중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 파형을,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 구경을 두 개를 합해주면은 이것이 보다 더 강한 열이라고 펄스 방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동 방식에 강한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서로 틀린 구경을 사용한다. 인위적으로 서로 틀린 프로펠러를 사용한다. 그다음 뭐 선풍기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다가 보존알기를 좀 달고 물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물에서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그 내구성 이상이 있으니까 좀 얕게 해야 되겠죠. 프로펠러를 이렇게 달고 하면 굉장히 그 강한 추력이 일어난다. 이것도 전 세계 특허입니다. 여기다 하나의 회전축에 서로 사이즈가 틀린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같이 다는 경우입니다. 일체형으로 될 수 있고 분리형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서로 각기 다른 진폭을 나타낸다는 거죠. 다른 진폭을 나타내고 그 바람이 하나로 융합이 된다. 서로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하나로 서로 하나로 융합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 평균 이론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대중소라고 했을 때 사이즈를 또는 그 바람 풍랑이 같이 협력해 갖고 보다 강한 에너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융합의 정도가. 제가 이것을 식기세척기 같은데 세척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반도체 세척하는데도 들어가고요. 모든 세척하는 데는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혹시 반도체 장비, 세척 장비에서 아마 이 기술이 들어갔다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건 여러 세척 장비에다 여러 군데 놔가지고 강한 풍랑을 일으켜서 깨끗이 세척을 하는 거. 사람 손으로 문지르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요한낙스 뚜로펑 같이 이것을 결합을 하시거나 요한낙스 그 과산화수 써서 베이킹 소다를 통해서 세척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제 기술을 어떻게 그 반도체 보지도 않고 반도체 회사에서 사용할 줄 압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거니까 보지도 않고 기술 구조를 이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기술이니까 그런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유선 부분에서 이렇게 뭐 가령 전기 부분이다 그러면 로맥 4.0이라고 했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증가를 시키고 다시 그것을 두 개로 똑같은 굵기의 구리선이라면 두 개로 감소시키는 증가와 감소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렇게 단순히 그
구리선을 갖다가 여러 개를 배치해서 다시 그것을 5개로 증가시켰다 2개로 이렇게 이것으로서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변압기가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한 형태. 이런 형태의 전원 공급기나 변압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또 이것이 펄스를 만들 수 있어요. 파동 방식, 유선 안에서 전기선이란 유선 안에서 일종의 안테나 구조가 되는 건데 이게 파동식의 펄스 방식을 전기를 만들어서 보다 강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광섬유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도 똑같습니다. 동축 케이블도 이런 식으로 하나에서 현재보다 제가 얇은 동축 케이블을 만든다 그랬죠. 머리카락 꽂기도 가능하다고. 신호선은 얇고 특히 전기선은 약간 두꺼워야 된다.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신호선은 그렇게 강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신호만 주면 되니까 가늘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를 합성섬유 나일론 관이라든지 아니면은 PVC, PP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합성섬유 나일론을 줘서 강도만 주고 좀 부드러운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자 석영실을 가지고 새로운 광통신 광섬유를 내신 구조를 만들 때 석영관 안에 석영실을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 반면에 석영관이 아니더라도 석영실을 안에다 넣고 나서 석영관 안에 석영실이 들어가 있는 광섬유 또는 그 안에 이제 서로 그 뭐죠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의류 방수제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의류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안으로 빛을 모아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안에 그 뭐죠 합성섬유 나일론 관으로 하셔도 되고요. 합성섬유 나일론 관으로 하시고 그 안을 석영실로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그게 새로운 그 광섬유죠. 합성섬유 나일론 말고 그냥 아크릴에다가 합성섬유 나일론 좀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PVC나 PP 그것을 가지고 내신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석영실만 안에 넣는 경우 또는 아크릴실을 넣는 경우 아크릴에다가 강도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아크릴만으로도 가능해요. 아크릴 합성섬유 나일론 99 B2가 90%짜리가 있어요. 좀 더 개선시켜서 조금 프로테지를 섞어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펠리클 할 때도 아크릴을 했다가 그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B2가 그걸 조금 섞어 갖고 펠리클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욕실형 그레이종 301을 접착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그 유리 방수제나 욕실형 그다음에 유리성형 코팅,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유리망 코팅제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탄소섬유 만들 때도 아크릴 대신 나일론,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탄소섬유를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조 흑연을 만들 때도 서로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아주 침상 코커스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인조 흑연 자체를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일부러 파동을 에너지의 파동 서로 원활한 교류가 일어나기 위해서 인조 흑연 또 음극재의 성능을 높이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양극재도 뭐 각종 그 금속의 혼합률 또는 양극재 자체를 알갱이로 서로 입자 크기로 하시든지 나노 크기로 하시든지 서로 틀리게 대중소 이렇게 서로 틀리게 해서 원활하게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해서 보다 더 강한 그 성능이 나타나게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펄스 방식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양극재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음극재, 양극재 만들 때 서로 적층을 할 때 두께가 서로 틀린 것을 인위적으로 배치해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게 해서 에너지가 강하게 일어나도록 만든 그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압축전지나 모든 전지 부분에 인위적으로 하수도 같은 이런 통로를 전해질이 흐르는 것을 통로로 만들어서 기술적인 그것이 흔들림으로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구조 또는 겨울철에 방전되는 이런 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형태든 통로를 만들어주면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그 통로가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중에 통로는 이거를
이런 통로, 이런 형태의 통로가 양극재, 음극재 안에서도 이렇게 통로를 형성해 줄 수 있는데 층 사이에 이거를 서로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약간 동그란데 동그랗게 하면은 이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액체가 이게 액체라든지 리튬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리튬 이온 그 통과 약간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만 스무스해야지 안 걸리고 싹 그 압축만 하고 딱 가죠. 일종의 대나무 매듭 구조의 응용인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리튬 이온 통로래 이온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온 통로를 만드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적했다가 멀리 갑자기 속도를 빨리 리튬 이온 속도를 이동을 빨리 하기 위한 기술이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도 서로 구경이 틀린 거, 무선 통신 같은 것도 뭐 그걸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갖다가 결합을 해놓으면 보다 멀리 갑니다. 멀리 가고 전투기에 딱 닿았을 때 공격 무기를 사용했을 때 강한 융합이 생겨서 열이 강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전투기의 기판을 쥐어버리거나 아니면 열로서 조종사를 열로서 조종사를 공격을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무선 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 펄스 방식을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여러 개를 결합해 놓으면 무선 이렇게 통신으로 가서 보다 멀리 갑니다. 신호가 지킨 다음에 뚜렷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강한 거죠. 그 중에서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인식 코드,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해서 드론 1000대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통신하는 거죠. 적군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그래 암호화된 것으로 해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삼성페이에서 이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앞으로 무선 통신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방식이고 전파를 2개 썼는지 3개를 섞었었는지 4개를 섞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수많은 이것을 파형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비밀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뭐 이론적으로는 뭐 수천 개, 수만 개, 수십억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섞은 걸 어떤 걸 썼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수없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저에게서는 기술 구조다. 무선 통신의 시대가 완전히 새로운 인류 역사상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수많은 전파를 생성할 수 있다. 휴대폰 안에서도 이렇게 주파수 발생기 일종의 안테나 구조에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서 동시에 통신할 수 있으며 하나의 안테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안테나 아주 미니 안테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통신할 수 있으며 레이더 그 안에서 수십 개 채널을 주파수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송수신할 수 있다. 이런 휴대폰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경호원들 그건 아니 워키토키 동호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체적인 중앙 서비스 사업자가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이동 통신, 자체적인 통신이 가능하잖아요. 무선 초인 정도 그렇고요. 자체적인 통신이 가능하려면 전파가 보다 멀리 뚜렷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한다. 그것을 휴대폰에도 사용한다는 거죠. 중앙 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또는 그 중에 하나는 주파수를 할당을 해가지고 햄통신처럼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TV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컴퓨터하고 TV가 이제 결합되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방위 운영. 앞으로 컴퓨터 안에서도 이제 이런 기술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안에서도 갖고 다니면서 지금도 유튜브 실시간 하죠. 그것처럼 햄통신처럼 사용해서 중앙 서비스 사업자가 이걸 하나의 주파수를 할당하거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주파수를 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자신 자체가 주파수를 발생해서 햄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조는 서로 카톡처럼 이렇게 채팅방처럼 운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중앙 서비스 사업자가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휴대폰 안에서 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 방송국의 탄생인 거죠. 주파수를 발생을 시켜주면 주파수 발생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자체 방송국 아닙니까, 그죠? 그건 이제 햄통신까지 같이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어떤 휴대폰 기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주파수 발생기를 통해서 보다 영상과 음성을 서로 간에 송수신하면서
하나의 방송국을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레이저 같은 것도 서로 파형이 틀린 그 여러 개의 레이저, 서로 구경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를 같이 융합해서 쏘면 보다 열이 강하게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레이저 공격기를 이제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레이저를 갖다가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통로를 형성해 가지고 보다 멀리 가는 제가 그 기술을 얘기했었죠. 마이크 그 A사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두 개의 전파를 쏜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를 양쪽에 보좌하는 식으로 세 개의 전파인데 파형은 두 개예요. 이렇게 양쪽은 이제 똑같은 전파를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서로 파형이 틀린 그 전파를 두 개를 주는 거 있죠. 총 세 개죠. 그러면 두 개는 서로 이렇게 그 전파 간의 간섭이 없어야 되니까 서로 공간을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떨어뜨려 쏘고, 그럼 안에가 이제 공간 중에 통로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부목 현상, 보조 현상을 일으켜 주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가운데 쏘는 그 전파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그러면 이렇게 보다 멀리 뚜렷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전두개 닿았을 때 서로 파형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이론을 따라서, 그럼 거기 열 에너지가 강하게 발생해서 적을 공격할 수. 이건 이제 레이저도 똑같이 서로 구경이 틀린 것을 만들어 갖고 쏘면은 이제 하나로 초점 방식으로 쏘면 더 강한 열이 발생해서 격추가 쉬워요. 이것은 레이저 가공기로 얘기를 하자면 EUV 시각 장치로서 곧바로 이렇게 포토마스크 통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그 회로도를 그려낼 수 있고요. 특히 제 방식의 어떤 그 지하를 파주는 것, 이로만 쌓아 올리는 이게 그 반도체 기술에서 지하를 파가지고, 그렇죠, 웨이퍼의 지하를 파가지고 1나노 공정이다 그러면 위에다 적층해서 적층해 갖고 할 수도 있다. 일종의 채굴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밑으로 지하를 파는, 건물도 보면 지하를 파고 위에 형층물이 위에서 올리고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반도체에서도 그걸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한번 회로를 그리고 나서 거기다 절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회로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좋다라는 거. 절연 구조는 이제 일종의 발열 같은 걸 해결하거나 서로 간의 간섭이, 신호 간섭이 없어야 되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유리석용 코팅제나 의리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게 뭐 실리콘도 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전기선 피복 입혀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로 반도체를 유로 적층할 때도 서로 절연 구조를 가져서 그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발열 문제를 갖다가 이런 서로 간에 절연 구조를 가져가지고 유리석용 욕실형 그레이징 상공이도 되고, 유리석용 코팅제 욕실형 그레이징 상공이로 실도 뽑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실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실 뽑으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성 그다음에 또 다른 거를 좀 섞어 가지고 실 뽑으셔도 되죠. 합성 섬유, 나일론 아니면 이렇게 뭐 아크릴 뭐가 됐든 간에 PVC나 PP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섞어 가지고 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그 스판덱스보다 더 우수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여기다가 라텍스를 좀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라텍스 제품에도 이걸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걸 섞어 가지고 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실크 이상의 부드러운 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 절연 구조를 하는데 그것도 다시 절연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방수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를 그 아래로 이렇게 지하로 파는 시각을 통해서 파가지고 여러 회선을 만들어 놓거나 위로 적층할 때 서로 절연 구조를 통해서 발열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이 아래 넣으면요, 기술을 수학 공식도 이렇게 어렵게 풀어놔가지고 답만 딱 베꼈으면 쉬운 거거든요. 특허를 기술 공개했는데 못 만들겠습니까? 다 만들지. 근데도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국제적인 무역 질서, 경제 질서 때문에 특허 공개를 해놓거나 지식을 공개해놓으면 누구나 만들기 쉽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임플란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적외선도 가능합니다. 적외선도 서로 파형이 될 여러 개를 묶어놓으면 적외선도 열 에너지가 강하게 발생하고 보다 멀리 갑니다. 지하를 그렇죠, 꿰뚫어 가지고 지하 통로,
땅굴이라든지 지하시설을 공격하면 강하게 태울 수 있습니다. 방식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사용하시고 공격할 때는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더라도 에사 레이더 같은 데 레이더 공격기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를 두 가지를 결합해서 지하시설을 공격하면 강한 열이 발생해서 보다 깊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셔가지고 또는 바닷물 같은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하면 거기서 수소나 산소를 추출할 때도 굉장히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수소나 산소를 추출하는 공법에 있어서 더 강한 매우 쉽고 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이크로웨이브나 또 마이크로웨이브 여러 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파형이 틀린 서로 적외선을 통하셔서 바닷물을 가해서 수소나 산소를 추출하시면 제 기술 공법에 해당하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의 모든 가열 장치에도 사용하고 공격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육지에서도 가능하죠. 육지에서도 전파를 통해서 전파 공격기를 통해서 사람도 살상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향해서 조사하거나 이러면 특정 상대방도 가능하고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육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육지에서 하늘을 향해서 전자포를 만들어 가지고 전파포를 만들어서 쏠 수도 있고요. 비행체에다 실어 갖고 쏠 수도 있고 함정에다가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의 이제 공격 무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하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공격기를 만드실 때도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 공격기를 레이저 구경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를 합쳐주는 경우, 이것도 제 기술이고, 이제 레이저 광통신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우주 위성을 갖다가 위성끼리는 레이저 광통신으로 하자 그랬죠. 레이저 광통신으로 하고, 또 이것을 기기 내에서도 광통신이 가능하겠죠. 이 광통신 하실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파형이 틀리고 구경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를 같이 쏘게 되면 보다 강하게 멀리 가겠죠. 이걸 통신으로 사용하실 때 제가 위성끼리는 레이저 광통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해서 통신 구조를 갖자.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우주 공간에는 영역이 영공이 없으니까 각 나라에 그것을 우주 공간에 위성을 시험해가지고 위성끼리는 레이저 광통신으로 하고 밑으로는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쏴서 하자. 이런 기술 구조는 이제 제 기술 구조. 그럼 통신이 구축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든다. 전 세계 통신망을 구축하면서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방식은 이제 제 기술. 여기다가 이제 워키토키 방식의 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로 지상에서는 통신을 하고 그래서 중계기지도 둘 수도 있다라고 얘기. 현재 유성통신도 중계기지를 두죠. 지상에다가 그런 거 하는 것처럼 하셔도 되고 이것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레이저 광통신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입니다. 그것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에사 레이더처럼 파형이 틀린 것을 갖다가 양쪽에 보조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운데는 에너지를 세게 주고 레이저를 그냥 멀리 갑니다. 우주 공간에서도 이런 식의 레이저 광통신을 사용하시면 서로 파형이 틀린 걸 사용하셔가지고 멀리 가게 하는 이 기술, 뚜렷이 가게 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의료 장비에다가 서로 파형이 틀린 두 가지 레이저를 쓰셔가지고 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암 조직에다가 열을 갖다 이렇게 쏘면은 일반 정상적인 조직은 열이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는데 암 조직은 빠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마 암 조직을 찾는 그런 의료기기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제 기술 또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사람 몸을 가로세로 좌표로 만들고 높이까지 해서 그것을 영상 촬영하신다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이제 의료기기도 좀 영상 촬영 쪽으로 갈 거다. 라고 얘기했죠. 에사 레이더에서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안테나보다는 10개 안테나보다는 100개, 1000개, 몇천 개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쏘는 식으로 해서 박쥐가 이제 초음파로 물건을 이렇게 사물을 파악하듯이
사람을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 안에도 앞으로 이 기술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전투기도 앞으로 이렇게 A사에다도 모든 것을 영상화시키는 디지털 형상화하는 거죠. 이렇게 전파로서 디지털 형상화, 박쥐처럼 박쥐가 전파 쏘면 사물을 바라보듯이 자율주행 차량에도 아마 이것이 들어갈 것 같고요. 자율주행 차량이나 드론 같은데 비행체도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 정도만 출력을 적게 하면 사람 몸도 똑같이 이렇게 사람 몸도 디지털 형상화해서 사람 몸을 정확히 디지털 형상화, 영상화 시켜준다는 거죠. 그런 의료기기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이제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런 의료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투시도 그렇죠. 투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일종의 건물도 안에를 싸가지고 투시를 해서 정확히 건물의 내부 안을 영상화 시켜놓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땅 밑도 그리고 땅 밑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땅 밑에 지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속 같은 거, 광맥 같은 거, 금속 반응은 각각 틀리잖아요. 반응이 금속마다 그럼 그걸 봐가지고 광물을 채취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또는 이것을 어군 탐지기로 사용하시면 밑에다 줘가지고 어군들이 움직이는 것을 디지털 형상화, 영상화 시키는 기술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지금 임플란트도 가로 세로 이렇게 그 사람 뭐 전체를 찍을 건 아니잖아요. 임플란트는 여기 부분만이죠. 사람 머리라든지 이런 턱 부분 이쪽을 가로 세로 좌표를 해가지고 높이까지 계산해서 거기다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하신다든지 치료하신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0.1mm 단위도 가능하고 그 이하도 가능합니다. 가로 세로 쪼개가 수학적인 계산이니까 그걸 통해서 임플란트 기술을 확립을 할 컴퓨터 임플란트 하시는 것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정확한 지점에 좌표를 잡아서 컴퓨터가 이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것도 내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 이런 좌표 방식, 이런 그 가로 세로 좌표를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이 좌표 방식의 모든 기술을 사용하신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이트 사이언스도 뭐 이렇게 상수도관을 하는데 저게 가로 세로 좌표가 잡고 높이까지 해서 제 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면적까지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하나 발표하면 너무나 이게 쉬우니까 제 기술은 모든 게 단순해요. 근데 수학 공식을 풀어놓으면 굉장히 이게 누구나 해결을 해법을 어려웠는데 답을 딱 가르쳐주면 베끼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쉽게 보이죠. 의학도 쉽고요. 기술도 쉽습니다. 쉬워야지 따라할 수 있죠.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을. 그래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